자,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개 및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업은 크롬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통일을 좀 할 겁니다. 크롬, 만약에 집에 갔는데 뭐 나는 엣지만 쓴다 또는 메일만 쓴다 하시면은 그 해당 브라우저에서 크롬 다운로드 하셔서 이거로 진행을 할 거예요. 크롬으로 일단 전부 다 진행을 할 거고,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맨 처음에 이제 학원 오시면은 크롬 키면은 아마 다른 사람 걸로 로그인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전 수업도 바로 있고 저녁 수업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본인 계정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걸로 아무리 해봤자 기록 같은 건 안 남으니까 요거 하나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내 걸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설정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뭐 이런 화면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테마라던가 아니면 폰트라던가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해주시되, 여태까지 네이버 또는 뭐 다음 이런 거 쓰잖아요. 이제는 구글로 전부 다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이버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맛집 찾는 거 아닌 이상 네이버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선 이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얘 먼저 볼게요. 구글 계정을 최초에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공부용 또는 미래에 있을 뭐 내가 이쪽에 취업의 뜻이 있다면 취업용으로 하나 새로 파는 게 좋아요. 기존에 지메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거랑은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지메일은 기타 내 사생활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배제를 시키고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 또는 컴퓨터 기술 관련 공부를 한다 또는 뭐 개발자가 목표다 하는 과정에서 있는 모든 행위는 이제 이 계정, 방금 만든 계정으로 통일해 주시면 돼요. 전부 다 통합해서 쓰시면 돼요. 아마 여기 이 본원에서 다른 수업을 들으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저랑 예전에 뭐 수업을 했다던가 하면은 있을 텐데, 그거 계정 계속 쓰시면 됩니다. 뭐 따로 손댈 필요가 없는 게, 구글은 이제 크롬으로 열면은 기본으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검색 엔진 플러스 모든 행위는 전부 다 구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itHub인데, 이걸 먼저 가입을 한 이유는, 얘를 가입해 놓으면은 다른 애들이랑 연동하기가 쉬워져요. 전부 다 GitHub으로 연동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전부 100%는 아니지만 여기서 저도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사인인을 하면은 얘가 로그인이에요. 사인업이 회원가입, 조인이에요. 최초에 사인업을 해주셔서 이제 컨티뉴를 해주시면은 여기 이메일에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지메일 주소를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내가 로그인을 성공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좀 따라해 볼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 하나 있어요. 얘를 눌러서 밑에 세팅스로 들어가 보세요. 밑에 세팅스로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메일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 보시면 이런 프라이머리 계정이 하나 등록이 돼야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가입하는 과정에서 지메일로 날라온 인증번호를 치셨을 거예요. 8자리인가 아마? 뭐 그랬을 텐데, 7자리인지 8자리인지 아무튼 가입이 완료되면은 인증번호가 날라갈 거고,
그 인증번호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지메일. 인증번호 이제 입력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해당 지메일 계정이 프라이머리 계정으로 하나 등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 보시면은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죠. 일부러 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인증번호 보낼 이메일 주소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오탈자가 있다 하시면은 여기서 reverifying이라고 이제 재인증 절차를 거쳐 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add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어요. 여기다 추가해서 이 프라이머리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른 거는 이런 거 있죠. GitHub 계정으로 계속하기. 아마 버튼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좀 보자면, 얘도 로그인 할 때 이런 거 있죠. GitHub으로 계속하기 하시면 돼요. 누르면은 알아서 로그인 될 거고요. 이 알아서 로그인이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그 크롬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탭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잖아요. 이 탭 중에 하나가 GitHub으로 로그인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버튼만 눌러도 로그인이 끝나요. 가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고,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도 보시면 로그인 하려고 눌러보면은 이거 있죠. GitHub으로 계속하기. 얘도 이 계정이 살아있는 한 이걸 눌러주시면은 로그인이 될 텐데,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먹히지 않는다면은 차선책은 구글이에요. GitHub으로 계속하기가 되지 않아, 먹히지 않아 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지메일로 계속하기를 눌러주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버튼 눌러주면은 로그인이 될 텐데, 아마 최초 화면에는 이렇게 바로 안 넘어갈 거고 초록색 버튼이 뜰 거예요. 어서로자이스라고 해서 이제 인증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데, 초록색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예전에 해놔서 그 창이 뜨지 않아요. 그냥 버튼 눌러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가져간 거고, 또 지금 얘도 했고 얘도 했고 얘도 했고 얘도 했단 말이에요. 코드.org 같은 경우에는 사인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언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국어도 있어요. 여기 맨 밑에쯤 보시면 한국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제출하게 되면은 사이트 자체 언어가 영어로 고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인인 해보시면은 여기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있죠. 이걸로 계속 하시면 돼요. 이런 계정 선택창 나오면은 여기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사인인 창이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인업 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해가지고 계정 새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가 아니에요. 사인인으로 해서 웬만하면은 지메일로 계속하게 해주시되,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냥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주시면 되고요. 얘도 했고, 이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연동되는 계정이 없을 거예요. 얘가 코드업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가입하기 최초에 보면은 그냥 쭉 치는 거밖에 없잖아요. GitHub으로 계속하기, 뭐 카카오로 계속하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합시다. 저는 이렇게 쳤어요. 타이핑 클럽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타이핑클럽.com.
스펠링 잘 보시고. 얘도 로그인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여기 구글로 계속하기가 있죠.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로그인 하려고 하면은 구글로 계속하기가 있어요. 근데 최초에 한 번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사인업 있죠. 그러니까 가입을 먼저 하고 로그인 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사인업 버튼 눌러서 여기 사인업 with 구글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업 with 구글 해보시면은 이것도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눌러주시면은 저는 이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뜨는데 저는 로그인 창으로 가서 구글로 계속하기를 해보면은 접속이 돼요.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타자 연습이에요. 스타트 버튼 눌러보시면은 영타를 어떻게 쳐야 된다 뭐 이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는 안 보셔도 돼요. 내가 만약에 영타가 느리다 그러면 여기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게 영타가 느리면 개발을 못한다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못한다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손해는 봐요. 왜냐면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누구는 1000자 칠 수 있고 누구는 100자 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나중에 따져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타 연습은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얘는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일상생활과 좀 분리를 하기 위함이었고요. GitHu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격 저장소인데요. 원격 저장소. 자, 얘를 언제 쓰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를 로컬 컴퓨터라고 해요. 지금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내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럼 이번에 내 로컬 컴퓨터는 내 노트북이 되는 거겠죠. 현재는 지금 다 학원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컴퓨터가 해당 컴퓨터가 로컬 컴퓨터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을 막 할 거란 말이죠. 결과물이 하나 나왔어요.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코드를 들고 다녀야 된다. 또는 뭐 어디 다른 컴퓨터에서 써야 된다. 뭐 실제로 예를 들면은 내가 회사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집에 가서 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보통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예전에는 USB가 뭐예요? USB 연결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뜨죠? 이동식 디스크라고 해서 뜨잖아요. 거기다가 코드를 담아 다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원시적이고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넷상에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원격으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걸 갖다 쓸 수 있게 하자 해서 원격 저장소 개념이 생긴 거고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 GitHub라는 서비스예요. 원격 저장소에다가 올리는 거죠. 내 코드를.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하게끔도 할 수 있고 뭐 내 팀만 사용이 가능하게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작업물을 올리는 용도인데요. 또는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용도이기도 해요. 협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GitHub는 사실 형상 관리, 버전 관리하는 사이트라서 우리 코드가 수시로 바뀐다. 그럼 변경되는 내용들도 전부 다 관리를 해주고 그 이력들이 계속 쌓여서 프로젝트의 발전 과정을 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수정했는지, 뭘 더 해야 되는지를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볼 수 있게끔 이런 사이트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코드 칠 줄도 모르는데 코드를 올리는 사이트를 먼저 가입을 한 거잖아요.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 또는 컴퓨터 개발 관련 공부를 한다 하면 이 계정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미리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게, 지금 예시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이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 위에 보시면 얘네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소규모든 대규모든 프로젝트들이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초록색 점들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증거 남기기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날 이렇게 공부를 했다. 사용법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써볼 기회가 있으면 써볼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저는 이날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목표로 해서 오셨다면 이거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내가 공부한 걸 증빙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 소개했고 얘는 좀 이따 할 거고요. 프로그래머스로 좀 넘어갑시다. 프로그래머스 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 학원이랑 이제 협업 관계에 있는 뭐랄까 코딩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일단 좀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육, 채용, 코딩 테스트 이렇게. 인증 시험은 뭐 나중 얘기고. 일단 채용 쪽에 보면은 그 IT 관련 회사들이 여기다가 구인 의뢰를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뭐 알만한 거 뭐 있을까? 캐시워크 같은 거 있고. 채용 공고 쪽에 보면은 뭐 오늘의 집, 숨고 아시나요? 숨고? 숨은 고주, 뭐 과외 매칭 사이트 이런 건데, 서비스 이런 건데, 또 뭐가 있을까? 리디북스 맞나? 리디네? 그냥 리디네? 리디북스가 아니네. 뭐 하는 회사지? 알만한 회사들 꽤나 있죠, 그래도. 롯데도 여기 등록돼 있고, 요런 건 요새 좀 광고하는 데인 것 같고요. 뭐 직군마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채용 공고를 올려놨는데, C 언어를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기술 스택에서 C 언어 검색해보면은 C 언어 관련된 채용 공고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경력이든 신입이든 상관없이. 그럼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C 언어 C++ 개발자 하면은 이거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저도 처음 본 데인데 위즈코리아에서는 이런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이런 업무를 보는구나. 그러면은 얘랑 매칭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업무를 보려면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는구나. 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따로 뭐 어디 안 물어보고도. 마찬가지로 뭐 인베디드 여기 업무 소개 쭉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랑 C랑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업무 보려면은 이런 지식이 필요하구나로 바로 매칭이 되죠.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당장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는 걸 추천하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런 내가 공부했던 C는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당장은 좀 지식의 양이 이쪽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좀 오버스펙이 될 거라서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는 오히려 이쪽이에요. 교육 쪽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쪽에 눌러보시면은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 강의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전체 강의 있어요. 전체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분류가 돼 있어요. C 언어 선택해보면은 여기 보면 무료 강의 있어요. 이런 거 보충 자료로 써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거 영상 다 나오는 애들이고요. 이 밑에 보면은 뭐 수업에서 안 다루는 내용들도 여기서 다루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요. 얘랑 병행해서 하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여기 보면 유료 강의도 있어요. 유료 강의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코딩 테스트. 코딩 테스트 모든 문제 쪽으로 가보면은 여기 언어를 고를 수가 있죠, 또. 지금 C 언어 시간이니까 C 언어를 선택을 해보면 C 언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와요.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선. 우리는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라 하는 법 정도만 알려드릴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따로 뭐 미션을 드리든 할 일을 더 드리든 할 거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리고 여기 보면 코드업 있죠, 코드업. 아까 연동되는 계정 없다고 한 거 코드업.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초반에 이제 공부한다면 문법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문법 공부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쪽에 보면 문제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초 문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문법을 모른다는 거는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문제 이런 거 눌러보시면은 C 언어, C++ 언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런 설명들 보고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기초 문법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얘랑 이제 좀 비슷했던 게 여기 이 문법 관련된 그 내용들은 수업 페이지에도 올라갈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딱 요만큼. 지금 얘는 사진을 찍으시던 아니면 뭐 메모를 해놓으시던 외우시던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번 수업에서는. 대소문자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주의할 사항은 이거예요.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얘를 크롬 창에다가 이렇게 쳐주시면은 보고 계신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바로. 근데 저는 얘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왼쪽에다가 좀 써야 될 게 있어서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각종 자료들, 영상들, 링크들 다 올려드릴 건데 제가 저장을 하고 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은 F5키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수정사항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소개를 따로 안 한 게 코드.org랑
REPL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얘는 좀 남겨놓고 다른 거 먼저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이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뭐 질문 할 수 있는 그 카카오톡 방이 하나 있고요. 폰트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기초 키보드 사용법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컨트롤 C, V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전체 선택 이런 거고. 가입해야 할 사이트 중에서 몇 개 축약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 자료 보면은 타이핑 정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전에 가입했던 이 타이핑 클럽 있죠. 요거 타자 연습하는 거. 타이핑 클럽. 좀 잠시만요. 이렇게 좀 수정을 할게요. 타이핑 클럽. 여기서도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그루메듀라고 있죠. 얘는 뭐냐면 얘도 그냥 강의 사이트예요. 근데 무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에서 좀 보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온라인 강의도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넣어드린 거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 손을 못 대는 내용들이라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게 이거 먼저 합시다. 코드.org. 코드.org를 이렇게 로그인을 아까 전에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여기 수업 페이지 있죠. 이거 수업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2, 3, 4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스탠다드 단계는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를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환경이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아동들 대상으로 코딩 교육할 때 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코딩에 대해서 입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요새 유아 또는 뭐 아동 코딩 해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코딩 하는 거 아세요? 초등학생들 그 시간표에 뭐 국어 수학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코딩이라고 들어있어요. 요새 초딩들. 자, 아동용 교육 시스템이 뭐냐면 스크래치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나요? 스크래치? 있어요? 이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딴 거 아니고 블록 코딩이에요. 블록 코딩, 뭐 블록 코딩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애들이. 근데 우리는 스크래치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코드.org를 활용할 건데 얘도 블록 코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엄청 높아요. 스크래치로 스크래치 만들기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를 많이 활용하지만 미국은 이 코드.org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 메이즈 1 봅시다. 메이즈 1. 아마 한국어로 하신 분은 여기 미로라고 돼 있을 거고 여기 버튼은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냥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이 앞에 스크린만 봤을 때 여기 문제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뜻이 뭐죠? 그죠? 나는 좀비인데 해바라기를 얻어야 돼. 해바라기로 도달해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문제 상황은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좀비가 해바라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얘의 행동을 이 블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블록들을 모아가지고 조합을 시켜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블록 종류가 3개가 있어요. 현재는 뭐 move forwar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진이죠. 앞으로 이동이죠. 여기다 끼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그냥 냅두면은 얘는 안 사용되는 거예요. 버리고 싶으면 왼쪽에 버리면 되는데 사용을 하고 싶은 블록이야 하면은 여기 보면 when run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끼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run은 뭐냐면 왼쪽에 보면 run 버튼이 있죠. 이 run을 뜻하는 건데요. 제가 run 버튼을 눌러볼 테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을 다 전부 다 캐치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화면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점은 뭘까? 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 알 수 있죠? 블록 하나당 한 칸을 움직인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 말 맞아요? 블록 하나당 한 칸 움직인다? 어. 그럼 여기서 한 칸은 뭘로 정의하는 거지? 그걸 여기서 알 수 있나요? 좀 애매하죠?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금 전에 제가 한 말 이해돼요? 이걸 지금 알 수 있냐? 지금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블록 하나를 끼웠고 얘가 한 칸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여기서 이걸 내가 알아냈다고 할 수가 있을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록 하나당 한 칸은 맞는 말이에요. 는 아직 모른다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해봤잖아. 이렇게 해보고 나면 결과가 또 달라졌죠. 그럼 여기선 이제 알 수가 있겠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당 한 칸이 맞았다. 여기서 말하는 한 칸은 이 격자무늬 한 칸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맞죠? 또 알 수 있는 점. 뭘까요? 알 수 있는 점 또는 의심해 봐야 되는 점. 해봤잖아요. 뭔데? 뭘 의심해 봐야 될까? 이걸 보자마자 생각이 들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forward가 의미하는 게 뭐지? 전진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는 방향의 전진은 위쪽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forward의 진행 방향은 내가 아니라 얘다가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거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이 뒤에 문제들 풀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야 코드 흐름이 눈에 좀 보일 거고요. 이 블록 코딩을 통해서
코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좀 정확하게 눈으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쓸 문자로 이루어진 코딩, 그러니까 영문으로 이루어진 코딩의 단점이 뭐냐면은 흐름을 눈으로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영단어들 나열이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코드의 흐름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블록 코딩이고요. 이런 행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move forward가 3칸이에요. 그럼 run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맞죠? 어떻게 돼요? 해바라기에 도달을 하겠죠. 결국엔 3칸 이동하면 먹는 거니까. 그럼 다음 문제로 가면 되는데요. 그냥 가지 마시고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셋 하시면 되고, 스텝은 뭐냐면 이거 한 칸 한 칸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스텝을 누르고 있는데 turn left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turn right는 뭐고? 누굴 돌리는 거야? 이 캐릭터, 좀비 캐릭터의 시선을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변화할까를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아요. turn left 하고 move forward 했더니 그냥 바로 막히고 끝났죠. 그럼 이거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뭐 이거저거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해바라기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건가요? 문제 요구 상황이 뭐였는데? 해바라기만 얻으면 되는 거죠. 얻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4개면 충분했는데 나는 지금 6개를 쓴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예요, 이건. 너 안 해도 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빼봐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한 상태는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진한 초록색이 될 거고요. 얘가 좀 이상하게 문제를 푼 것 같아 하면 연한 초록색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쉽잖아요, 지금. 쉬운데 얘를 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뤄야 하는 변수, 조건, 반복, 함수 이런 거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초반에 이걸 좀 열심히 하냐 마냐에 따라서 나중에 좀 편해질 수 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살짝 어려워지는 감이 있어요. 블록의 개수도 늘어나고 생각해야 될 것들도 좀 더 많아질 거고요. 이 문제의 의미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자유도가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정답 찾아보기에 그럼 그 시간에 차라리 자는 게 나아요. 안 해도 되는 행위예요. 정답 찾아보기는 이거는 답을 맞추기 위한 문제들이 아니라 어떤 게임이 아니라 생각하는 어떤 트레이닝, 생각하는 훈련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분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걸 좀 지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한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게 REPA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은 코드 연습장인데요. 코드 연습장인데 저는 지금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유료 결제를 안 하면은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코드 연습장 정도로 보시면 되고 Create REPL 해보시면은 저는 지금 결제하라고 창 뜨잖아요. 여기 C 언어를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코드 연습장을 하나 온라인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차선책으로
마이 컴파일러라고 쳐보세요. 마이 컴파일러 이렇게 구글에다 치시면 돼요. 마이 컴파일러 라고 쳐보시면은 여기 메뉴에 마이 컴파일러 저거 뜨죠? C, C++, 자바, 파이썬, 고 뭐 이런 거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요, 여기 C 언어 있죠? 이거 눌러보시면 얘도 지금 C 언어 실행기예요.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 당분간은. REPL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입을 해놓은 이유는 가끔 REPL로 제가 제공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서 로그인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능적인 면은 뛰어나진 않아요, 얘가 이 마이 컴파일러가. 근데 가볍게 코드 돌리는 어떤 상황이라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내 컴퓨터에 뭐 실행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또는 내가 다른 컴퓨터로 이동을 했는데 내가 이제 C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돼. 시간이 좀 걸려. 근데 난 당장 코드 실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 대략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일단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강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간을 구애를 해줄 겁니다. 근데 나는 다 했어. 시간이 남아. 그럼 놀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거 켜서 하던 거에서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 코스 3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2단계부터 하시면 되고요. 코스 3을 내가 다 했다. 그러면 코스 4로 넘어가서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하루에 뭐 무조건 5개씩 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를 하긴 할 건데 강제는 아닙니다. 대신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또는 쉬는 시간에도 내가 할 게 없다, 당분간 할 게 없을 시간은 없을 겁니다.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사용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가 학원에 왔다. 내가 학원에 도착을 했다면 일단 크롬을 하나 열어야겠죠. 컴퓨터를 켜고 크롬을 하나 여시고 최초 화면엔 이렇게 뜰 거니까 여기 이 계정이 내 걸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탭 하나 여신 다음에 수업 페이지 들어가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일찍 왔다 싶으면은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탭에는 요 수업 페이지랑 코드.org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화면 있죠. 이 화면 뭐 중간에 사진 찍거나 뭐 메모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저는 이거 지금 녹화 중이고요. 제 목소리랑 같이 이 화면, 보고 계신 이 화면을 녹화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올릴 거냐면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서 이 아래쪽에다가 1차별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행위인 거고요. 학원에선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걸. 근데 제 말은 아시다시피 휘발성이 강해요. 한 번 하고 넘어가면은 못 알아먹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함이지, 어차피 영상 올려주니까 나중에 그거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언제 쓰면 되냐면 오늘 1일차잖아요.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쭉 갈 거잖아요. 이게 오늘로 끝나는 뭐 그냥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날 내가 빠졌다, 뭐 사고가 나던 뭐 아니면 늦잠을 자던 해서 내가 이날 빠졌다, 그럼 3일차는 안 들을 거예요?
아니죠. 3일차 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수업 페이지 들어와서 집에서 수업 페이지 들어와서 2일차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영상 한번 쭉 보고 따라해볼 거 따라해보고 3일차 때 참석을 해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쓰라고 제가 올리는 거예요. 뭐 이걸 인강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심지어 다른 강사님들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로 가끔 영상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누가 프로그램이 마탱이 간다던가 아니면은 유튜브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에요. 이제 모든 수업 내용이 다 올라가는 거는 뭐 그날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정도인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걸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영상 올라오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오프터 레코드로 제가 일부러 녹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습용 또는 뭐 결석을 했을 때 그 뭐 따라와야 되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 날짜별로 내용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해당 날에 뭐 했는지 그 다음 날 참여하기 전에 미리 숙지를 좀 해놓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질문은 아무 때나 수업 중에 뭐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고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수업 중에 뭐 손을 들던 아니면 저를 부르던 아니면 자리로 와보라고 하던 아니면 이 앞으로 나오던 상관이 없어요. 제 말을 끊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질문 있냐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한 바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뭐 쉬는 시간이든 수업 끝나고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또 뭐 멘토님들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학원에 있다 하시면은 그냥 저를 찾으시면 되고 학원에 없다 수업이 끝났다 또는 주말이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냥 여기로 오시면은 바로 카카오톡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대신에 누군지 밝혀주셔야 제가 답변이 가능해요. 그냥 대뜸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본인 어느 수업의 누구다 라고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는데 좀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질문 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진짜로 아무거나인 게 뭐 일단 C언어 수업이니까 C언어가 주가 되긴 하겠죠. C언어가 주가 되긴 할 텐데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C언어 질문을 해주시고요. 뭐 따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로 아무거나. 뭐 프론트엔드 관련이다.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뷰, 노드, 기타 등등 전부 다 하셔도 되고요. 또 백엔드 관련해서 C언어, C++, C샵, 자바, 또 뭐가 있나? 파이썬, 또 기타 뭐가 있지?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 진짜로 아무거나 고가 됐던 스위프트가 됐던 코틀린이 됐던 상관없고요. 또 뭐 PHP든 JSP든 또는 뭐 스프링 부트든 스프링이든 장고든 진짜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본인이 뭐 일을 하고 있다 또는 학교에서 뭔가를 다루고 있다 이런 거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DB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DBMS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기타 뭐 자격증 관련 시험 또는 학교에서 이런 걸 다루는데 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타 등등 또는 뭐 진로 상담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시언어만 따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을 할 거지만 그 이후로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건 계속 안 죽고 살아있을 거라서 계속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11시 30분이잖아요. 11시 30분부터 끝나는 시간이 잠깐만 언제더라? 그지 14시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좀 더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중간에 한 번은 쉴 겁니다. 한 번 쉬긴 할 건데 이게 지금 12시 50분에 한 번 쉴 거예요. 그리고 13시부터 13시 50분까지 쭉 할 겁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진도에 따라서 제가 좀 유동적으로 몇 분 당기고 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분 쉬는 시간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싶으면 좀 더 쉴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이제 쉽시다 하면은 그때 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뭐 화장실이나 전화 받으러 나갔다 오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진짜 내용 시작은 40분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11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는 복습 및 3.5RG를 해주시면 돼요. 약간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도 아침에 오면 이러고 있어요. 뭐 물론 다른 걸 하지만 특히 주말 지나고 나서 좀 쉬었다 오고 나서는 이 과정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하루하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쭈루룩 연달아서 할 거기 때문에 이날 배운 거 바로 이날 써먹어야 되고요. 이날 배운 거 바로 이날 써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암기 과목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손에 익어야 되고요. 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수업 목표를 이렇게 잡는데 제가 수업 막 할 거예요. 뭐 이런 개념적인 또는 뭐랄까 지식적인 내용을 저는 전달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그냥 그거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시면은 아마 이 수업이 전부 다 끝나고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실제로 목표하는 바는 학생의 손가락이 움직여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학생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한 바를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대충 와가지고 앉아서 끄덕끄덕 할 거면은 사실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기간 자체가 이게 시어너 1, 시어너 2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건 다른 수업이 아니에요. 쭉 이어지는 하나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1월 8일에 하고 예정이 끝나는 게 2월 11일이네요. 약 한 달이네. 중간에 뭐 주말 있고 뭐 쉬는 날 있고 하겠죠. 약 한 달 동안은 시어너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뭐 중간에 일정 변동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건 따로 멘토님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저는 본원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안내한 내용 중에서 제일 안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이게. 그냥 이름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본원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든 커리큘럼은 다 저한테 나온 거고요.
C 언어를 듣던 자바를 듣던 파이썬을 듣던 아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출처가 전부 다 저여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좋은 상황이에요. 익숙한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내용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냥 누구나 접근해서 좀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누구나 접근해서 좀 해낼 수 있을 정도인 건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안 다뤄봤으니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목표는 익숙해지기예요. 그러니까 낯선 거랑 어려운 거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진짜로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야. 진짜 찐 수학들 있죠.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순수 수학적인 분야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C 언어, 이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게 맞아. 이건 나도 어려워. 근데 이 사이트는 뭐냐면은 뭐 일부러 좀 너무 어려울까봐 여기 넣진 않았는데요. 프로젝트 오일러라고 해서 찐 수학 문제를 코드로 푸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둘을 좀 결합을 한 거지 사실. 뭐 수학 좀 좋아한다, 나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코드로 풀어야 돼. 근데 내가 당장 코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럼 그냥 손으로 푸셔도 돼요, 이건. 지금부터는 코드에 대한 지식을 좀 쌓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다고 할 거고요. 나중에 해도 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필요 없다가 진짜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 없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되게 효율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좀 유지를 하면은 이 수업의 말미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뭐 학교에서 쓰던 일하는 데 쓰던, 그러니까 이 수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강사가 얼마나 잘하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제 자랑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코드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러려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상태를 저는 만들어 드리려고 할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참여만 열심히 하셔도 어느 정도 얻어가는 건 있을 거다. 그래서 최대한 결석은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합시다. 추가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